네, 김하인 쌤입니다. 민법 파이널 정리 파리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50강 임대차를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는 채권이라 대항력이 없죠. 근데 621조에서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란 여기처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622조에서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임대차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말이죠.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토지를 임대차 했습니다. 20년간 건물 지을 목적에서요. 그리고 우리 건물 짓습니다. 자, 그럼 이 임대차 등기했단 말 없죠. 그러니까 대항력 없습니다. 근데 우리 건물 짓고 나니까 갑이 병에게 토지 팔고 등기를 넘기면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임대차 등기 안 했죠. 이 임대차 20년을 계약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없다가 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철거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 건물에 자기 스스로 보존 등기할 수 있죠. 그럼 이 토지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20년을 이제 제3자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622조 1항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죠.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 그 지상 건물에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토지죠. 토지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게 대항력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임차인 세 가지 권리 아주 중요하죠. 먼저 피로비인의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는 모든 임차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는 땅 짓자라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죠. 이때 이 두 개가 빨강색 매수 청구권이라 두 개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나눴습니다. 그럼 비용의 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서 배제약정 원칙 유효입니다. 매수 청구권은 둘 다 강행규정으로서 배제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다음 필요비익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매수 청구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시인이었죠. 지가 여기 지상물 매수, 부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다음 채무불이행 임차인 월세 2달 밀리면 쫓겨납니다. 그 사람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웠어요. 도둑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죠. 월세 2달 밀려서 쫓겨난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 청구권 행사를 썼어요.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이틀 빌린 주제 목적물의 비용은 들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행사기간은 비용은 6개월 내에 규정이 있는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완전히 다르고 얘들은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죠. 잘 비교하세요. 하나씩 보는 겁니다. 622조, 626조 비용 상한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이랑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한 때는 즉시 청구합니다. 이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이건 종료 시에 청구하고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그럼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가액 증가 없어도 돼요. 다음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누가 상환해야 되죠? 임대인이 상환해야 되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의규정이에요. 다음 부속매수 보겠습니다. 자, 646조 1항에서 토지 X, 건물 임차인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임대인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똑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죠.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독립성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 못합니다. 다음 부속물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 필요하면 이건 객관적 편익이 없어서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막 속도 가죠? 속도표 내오세요. 지금쯤 막 책 보고 날라다녀요. 속도 간다, 속도표 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백의 건물이 있는데 을에게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이 파란색을 조그맣게 증축해서요. 파란색은 왼쪽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성 없다면 왼쪽에 부합된 거죠. 그 왼쪽에 붙어서 갑소유가 돼버립니다. 갑소유가 됐죠? 이게 부합물입니다. 독립성 없어요. 그럼 을돈으로 지었는데 갑소유가 됐네요. 그럼 우리는 나갈 때 유익비와 같은 을은 비용 청구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란색이 왼쪽과 독립성이 있어요. 그럼 을돈으로 지어서 을소유가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죠? 그럼 을은 원칙 이거 뜯어야 됩니다. 자기 거니까 원칙 뜯어야 됩니다. 원칙 뜯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고 지었거나 또는 원래 갑소유물을 을이 매수했어요. 이때 한해서 을은 내 건 네가 사,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 형성권으로서 이건 형성권이죠. 내 건물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되고 강행규정으로서 배제약정은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죠. 부속물은 독립성 있는 거예요. 지금 독립성 없는 게 부합물이 됩니다. 다음 지상물은 토지 빌린 사람 다 인정돼요. 토지 임차인, 토지 전세권자, 지상권자 다 인정됩니다.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이 건물 지었습니다.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죠. 근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을은 건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되죠.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 갑이 노 거절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 건물 갑 너가 사, 내 건물 너가 사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형성권이라 갑 동의 없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되고 다 강행규정으로서 배제약정은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단 건물이 무효가라도 무조건 다 사야 돼요. 자, 그럼 아까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양력이 생긴다 했죠. 그리고 나서 갑이 평한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아까 대양력이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죠? 제3자 평. 그래서 우리 갑에게 지상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신소유자 토지 양수인에게도 지상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양력은 제3자 신소유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제3자 토지인데 우리 갑토지 임대차 있죠. 그럼 건물 지을 때 갑토지 위에 지어야겠죠. 근데 제3자 토지까지 걸쳐서 건물 지었어요. 그래 놓고 전부를 매수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판례는 임차한 토지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것에 한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전체를 사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양도와 전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인 통이 있을 때 양도와 전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죠. 우리 갑통이 없고 임차권을 양도가 매매합니다. 그럼 을이 매도인을 양도인, 매수인을 양수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을은 임차권 돈 받고 팔았죠. 그럼 을은 더 이상 임차권이 없습니다.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을 나가고 을지를 병이 생겨야죠. 여기다 병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병을 대입하나 이렇게 갑과 을 계약이 병한테 승계되나 똑같죠. 그래서 병이 을을 승계하니까 여기다가 병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갑과 병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기간 을 대신 병이 살아요. 월세도 을 대신 병이 냅니다. 가격 인사도 병만 하죠.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는 그냥 임대차입니다. 사람만 병으로 바뀐 거라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온 거 영어 일단 한 개. 자, 만약에 우리 가백의 연체 차임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가백에 밀린 연체 차임은 양수인 병에게 원칙 승계 안 됩니다. 이 계약 내용만 승계되고 을의 연체 차임은 갑과 을의 채권 채무라 양수인에게 원칙 승계되지 않죠.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양도는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해 나가고 갑 밑에 병 한 명만 남는 걸 말합니다. 근데 전대는 완전히 달라요.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동의였고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줍니다. 그럼 을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이라고 그러고 전차인의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죠. 그럼 전대차는 을은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을 밑에 병이 한 명 더 생긴 겁니다. 그럼 갑 밑에 두 명이네요. 갑 밑에 을도 그 자리 있고 한 명이 더 생긴 겁니다. 근데 양도는 이제 을은 갑과 전혀 상관없죠. 갑 밑에 병 한 명만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전대에서는 임대차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편 여기 전대차 계약도 채권 계약이라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네요. 근데 갑동의하에 갑부동산을 병이 점유하는데 갑과 병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집니다. 법에서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 부담하라고 630조에 써 있습니다. 반면 전차인 직접 권리행사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직접 권리행사 못합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권리행사되고 직접 행사 못합니다. 계속 동의 있는 전대차를 보겠습니다. 자, 동의 없고 전대차 있죠. 근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종료시켜요. 그럼 합의로 종료시키더라도 병은 동의 얻었기 때문에 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 갑부동산 을과 임대차 있죠. 동의 없고 전대차에서 병이 직접 점유하는데 기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대인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이때는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이때는 이 사유들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해서 가면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합니다. 그럼 잘못했죠? 이때는 해지합니다. 이건 잘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유들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 없죠?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파란색 잘못했죠? 이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대인 동의가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동의가 있을 때는 양도 전대가 완전히 달랐죠. 이번에는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어차피 무단이기 때문에 양도 전대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합니다. 그럼 양도하면 을이 양도인, 병이 양수인이었죠. 전대하면 을이 전대인, 병이 전차인이었죠. 근데 양도 전대 똑같아 이거. 그리고 이건 둘 간의 유효입니다. 갑에게 안 들키면 돼요. 들키면 책임지면 되죠. 그래서 갑동이 없더라도 둘 간에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점유를 넘겨서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안 들키면 되는데 재수없이 갑에게 들켰네요. 그럼 갑은 해지하고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칙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판례가 있죠. 무단양도 양 당사자 을과 병이 법률상 배우자고 이 상가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함께 동거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우자끼리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닐 만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동의 없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하든 말든 갑 마음이에요.
귀찮아서 해지 안 했습니다. 그럼 임대차가 존속하네요. 그럼 임대차가 유효기 때문에 을은 계속 차임 지급해야 되죠. 월세 줘야 됩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월세 받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병한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을에게 월세 받잖아요. 그럼 병한테 월세 또 받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갑은 동의 없으니까 병에게 나가라고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월세 받으면 재산상 손해 없으니까 또다시 돈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없을 때는 양도 전대 똑같다 잘 기억하세요. 자, 파이널 정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는 채권계약이죠. 따라서 임대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유효합니다.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죠. 따라서 타인권리 임대차도 유효하게 됩니다. 다음 임대차는 대항력 없지만 예외적 대항력 지대갈 수가 있죠.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인 세 가지를 약간 박스로 정리했어요. 비용은 모든 임차인 청구할 수 있고 부속물 매수와 지상물 매수는 똑같습니다. 부속물 매수는 건물 임차인, 지상물 매수는 토지 임차 행사죠. 비용은 임의 규정이라 배제약정 유효,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으로서 배제약정 무효입니다. 채무불이행 임차 행사할 수 있고 일시사용 임차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가능합니다. 여긴 채무불이행 임차인 매수 청구 못하고 일시사용 임차인도 매수 청구 못하고 여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죠. 속독편 독립성이 있어야 되니까 구성 부분은 매수 청구 못하고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면 필요하면 이 두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갱신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할 때 그때 비로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항력인데 소유자 바뀌면 토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 임차지 이외에 토지에 걸쳐 건립하면 전부 매수 청구 못한다 했죠.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만 가능하게 됩니다. 허가 없는 건물 무허가도 철거하면 아깝죠. 미등기도 철거하면 아까워요. 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대인 동의 있을 때는 양도 전대가 완전히 달라요. 임대인 동의 있는 양도는 연체 차임은 양수인에게 이전 승계되지 않는다 그랬죠.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하면 중간에 전대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3번, 4번 비교하세요. 2기 이상 차임 연체에서 해지하면 잘못했죠. 전차인에게 통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는데 기간 약정 안에서 해지 통과하게 되면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전대차에서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에게 청구하니까 앞에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여기 임차인 그럼 틀립니다. 다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 매수 청구하니까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됩니다. 다음 임대인 동의 없을 때는 양도와 전대 똑같아요. 근데 무단양도 전대는 당사자는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배우자끼리 동거하면서 가구점 운영하면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다음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죠? 내 동의였으니까 나가 할 수 있고 다음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차인에게 월세 받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지 안에서 임차인에게 월세 받죠? 그럼 또 전차인에게 돈 달라 할 수 없습니다. 자, 파이널 정리는
민법 전과정 총 50개의 주제를 딱 24페이지로 정리한 아주 초초 핵심 유형집으로서 이것으로 기출문제 다 풀 수 있고 충분히 올해 시험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PDF 파일은 파이널 정리는 PDF 파일로 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성명 적어주시고 자,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교재 이름도 민법 파이널 정리라고 꼭 적으셔야 돼요. 과목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파이널 정리는 딱 24페이지 이렇게 얇은 책 아마 본 적 없죠? 평생 없을 겁니다. 이걸로 충분히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